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국가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회예요. 아, 20회. 네. 아, 20회인데 애들이 이렇게 잘 안 보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보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샤이 국가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벌써 이제 3월이 지나갔고요. 네. 4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시모집 대비 전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3학년 중심으로 좀 실질적인 얘기를 오늘은 조금 하려고 합니다. 아마 3학년 학생들은 이제 실질적인 고민이 시작될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 또 이제 우리 1차 지필평가 준비하다 보면 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우리 그 시험 공부할 때는 평소에 읽지 않았던 책도 꺼내서 보고 싶고 아마 고민하지 않았던 고민했겠지만 수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와닿을 것 같아요. 시간 지날수록. 맞습니다. 그래서 3학년 실전 준비를 네. 오늘 목적으로 하고요. 1, 2학 학생들은 또 이제 3학년 학생들 내용을 가지고 아마 자기가 이제 3학년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니들도 곧 3학년 된다 얘들아. 금방 오더라. 자, 먼저 수시지원대학 판단 기준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 수시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수시는 당연히 학생부 전형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서를 쓸 때는 반드시 이제 모평,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을 모의고사.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네. 우리 3학년 학생들이 이제 3월에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결과는 다 나왔나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네. 그 3월 성적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학생부 성적하고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우리 학교 성적이 좀 더 낫다 하는 학생들 이게 이제 대부분의 학생이 좀 속하는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죠? 속하는 형태인데 네. 이때는 이제 정시 지원 가능 대학 대비, 그러니까 모의고사로 이제 지원 가능한 대학 대비해서 수시를 우리가 쓸 때 좀 적정선 또는 하향으로 원서를 써야 된다. 네. 왜냐하면 모의고사로 가게 되면 훨씬 이제 대학에 가기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수시를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원 전략을 삼을 수가 있겠고요. 학생부 등급이 예를 들어서 2등급이고 네네네. 모의고사를 봤는데 한 4등급 나오더라. 맞아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첫 번째로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6개 원서를 쓰다 보면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상향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좋은데 한번 써보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상향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되도록이면 좀 적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학생부 성적이랑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학생부도 2등급, 네, 네. 모의고사도 한 평균적으로 2등급 네, 나오는 네, 네, 학생. 이건 성적 차이가 크지가 않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시 지원 가능 대학 수준으로 수시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때도 제가 세부적으로 둘지는 않겠지만 6개를 쓸 때 이제 분산 지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향 지원, 그다음에 적정, 그리고 하향을 좀 이제 하향은 1개 정도, 한 개 안정권은 1개 정도 가져가고 적정 지원을 한 3개, 네. 그러면 나머지 2개 정도를 정말 이제 상향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드물기는 합니다. 이 세 번째 케이스가 가장 드문 케이스인데 학생부 성적보다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월등하게 앞서는 학생인 경우. 이런 학생들은 이제 처음에 공부 잘 안 하다가 막판에 이제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네.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은근 이런 네.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특히 네. 남학생 중에 좀 네. 보였던 것 같아요. 저 1학년 때, 2학년 때 공부 잘 안 했는데 맞아요. 3학년 때 걱정이 돼서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한 학생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학생들 경우에는 정시 지원 가능 대학 대비 수시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수시로 합격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네. 그래서 수시는 적정이나 오히려 상향 지원 하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차피 우리가 요 모의고사 성적이 좀 더 낮기 때문에 수시를 우리 지원은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도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정시를 이제 원하는 대학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요걸 제가 수시와 정시 지원 판단 기준이라고 해서 사실 3학년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모든 케이스가 다 수시를 건너뛰는 건 전혀 없다.
그렇네요. 네네. 수시는 필수로 가져가는데 그 수시를 어떻게 쓰냐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시를 그냥 통으로 날려버리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예, 그 정말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그 특히나 이제 수시는 혹시나 재수를 하게 되면 네. 수시 합격률이 월등하게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는 꼭 가져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수시 전형 중 유리한 전형 유형을 이제 선택하게 될 거잖아요. 네. 학생들이. 그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학생부 교과,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 우수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신 성적이 좀 우수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은 교과 전형 중심으로 6개 중에 한 4개 정도를 선택을 하고 네. 근데 여기서 추가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서류나 비교과 경쟁력이 조금 더 있다. 그리고 1학기 때 좀 내가 이걸 좀 채우겠다 하는 학생이 있으면 거기다 이제 종합 전형을 첨가해서 내신을 잘 봤는데 네네. 그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네네. 뭐 동아리나 이런 게 좀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네. 고려해 볼 만하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이제 수능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이 있다. 네. 이건 좀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학생부 위주 전형 중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전형. 작년에 여기서 결혼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고 했죠. 네.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거기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을 못해서 떨어진 학생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들이 오히려 그걸 낮췄다면서요. 네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낮추게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나중에 우리가 고3 학생들 입장에서 만약에 수능 최저가 내가 된다 네. 하면 우리가 원서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정시를 준비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수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상당히 영향력 있고 도움이 된다 하는 걸. 그 우리가 그렇죠. 결국은 내신 100% 수능 100%는 없다. 네네 맞습니다. 섞어서 예. 잘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간혹 논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이거는 이제 성적 선생님 어떻게 논술을 알아보나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사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전형은 이제 사양하는 전형이긴 합니다. 네. 줄어들고는 있는데 몇몇 대학들이 아직도 논술을 실시하고 있죠. 네. 그래서 혹시나 논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일단 첫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학교마다 유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와 맞는 그 대학교 논술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해보는 게 필수고 그리고 논술로 내가 그 하는 학생들 대부분 보면 내신 성적이 좀 불리한 학생들 내신 성적이 좋지 않고 학교 활동이 좀 부족해. 그러면 내가 논술로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인데 이 경우에는 아쉽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했을 때 논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다. 논술 전형은 그걸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그러면은 제일 학생들이 많이 가는 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에서 네. 이제 학생들 농어촌 전형. 그래서 전형. 농어촌 전형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학교장 추천 전형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베이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교과 전형부터 우리가 특징 및 전형 방법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학생부 교과 핵심 전형 요소가 교과고요. 네. 지원 가능 교과 성적이라고 해서 조금 두리뭉실하게 써봤습니다. 왜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다 다르잖아요. 네, 다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학생들의 그림을 그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영수사, 국영수과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네. 인문 계열이면 국영수사 대부분 그리고 자연 계열이면 국수영과 이렇게 반영을 하고 1, 2등급이면 보통 이 서울 상위권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너무 성적이 극명하게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네. 1, 2등급이면 서울 상위권 정도 가능하겠다. 2, 3등급이 있겠죠. 서울 중위권 대학 또는 지방 거점 국립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다음에 4등급 이하는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 중위권 대학이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나의 내신 성적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이제 세 번째 교과 전형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 많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추천 전형들이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 그리고 충족 가능성을 마지막에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들의 전형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샘플을 좀 한번 샘플 한번 볼까요? 볼까요? 자, 경희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역 균형.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교 추천 인원 제한이 있죠. 고교 추천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재학 인원의 5%. 우리 학교의 5%. 네, 맞습니다. 그래서 3학년 학생들이 한 300명 됩니까? 그러면 5% 하면 한 15명. 15명? 예, 그 정도가 그 제한이 걸려 있고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죠. 555명. 자, 교과가 있고 뭐 교과 종합해서 30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겠다. 교과를 지금은 여기는 경희대는 100%는 아니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교과 내신 성적하고 네. 교과 종합은 정성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도 맞습니다. 보겠다. 예, 그래서 세특이 상당히 당락을 좌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끝에 수능 최저의 기준을 이제 달고 이렇게. 수능도 봐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최저의 기준을 만족했을 때 우리가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지원 가능하다.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이게 표를 보면 학생 1학년이 본다면 잘 모를 것 같아서 네, 우선 내신 성적을 70%를 보겠다. 네. 자, 그다음에 무슨 학교에서 한 동아리나 네. 교과 시간에 한 세트까지 얘가 잘했는지를 판단하겠다. 근데 맞아요. 우리 학교에서 5%니까 한 15명 정도까지만 요게 이 추천을 받겠고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능까지 어떤 기준을 만들어내서 충족하면 붙여주겠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생각한 거는 교과 전형이면 내신 성적만 보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교과 종합이라고 해서 30이 들어간다. 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나누는 거는 어느 게 퍼센트가 과반이 이상 되면 우리가 교과냐 종합이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균관대를 또 하나 보시면 지금 학생부 100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량 평가는 말 그대로 내신 성적 수치적인 계산입니다. 네. 80%를 가져가고 정성 평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세특을 보고 동아리 활동 보고 이제 다른 활동들도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하게 그래서 되죠. 이거를 잘 모르고 준비하면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나는 수능은 안 볼 거예요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네. 굉장히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교과 전형이 그 수도권 대학은 10% 의무적으로 가져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지금 보시면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단 대학들이 보이죠. 네네. 근데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하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들은 너도 나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우리가 6개 원서를 쓰면 최초 합이라고 하는데 네. 처음에 합격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왜냐하면 내가 상향을 좀 많이 하거든요. 쓰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럼 보통 어떤 케이스가 제일 좋냐? 추가 합격이 제일 기분이 좋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면 추가 합격의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이제 접근이 필요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이 내신 성적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 3학년 학생들은 알 거예요. 그 과목들은 어차피 석차 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배우고 있는 진로 선택 과목들을 어떻게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대학마다 지금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단순 환산 점수 부여. 제일 많죠. 네네. 그냥 1등급 A를 받았다. 그 A, B, C가 나오지 않습니까? A 받았으면 그냥 1등급으로 쳐주는 대학들을 지금 이제 표시를 한 대학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생명과학 2 과목에 해당하잖아요. 맞아요. 생명과학 2는 우리가 이제 1등급부터 9등급이 아니라 A, B, C 이제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는데 이게 이제 절대 평가다 보니 맞아요. 얼마나 잘했는지가 구별이 안 되는데 단순 환산 점수면 여기에서 A를 맞았다 그러면 그냥 1등급이다. 1등급이다. 이렇게 1등급으로 생각하면 계산이 됩니다.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작년에 말이 많이 나왔던 게 고려대와 서강대죠. 고려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성취도별 비율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절대 평가를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데 네네. 성취도별 비율이 들어가는 순간 상대 평가랑 비슷해지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학교가 나쁘다기보다
정말로 잘하는 사람을 좀 뽑고 싶은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작년에 이제 고려대가 이걸 실시를 해서 네. 사실 고려대 입학처장을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질문을 많이 했어요. 너희만 왜 그렇게 가냐? 왜 그냥 이렇게 예, 되냐? 예, 예. 약간 나중에 바뀔 가능성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좀 세게 따지지 그랬어. 그 처음에 이제 발표된 사항이라서 지금 음. 일단 2년 정도를 가져갈 것 같은데 네. 항의가 상당히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고등학교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 이대로 가기 때문에 성취도별 비율 반영이란 어떤 개념이냐? A 등급을 받은 퍼센트를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간혹 가다가 뭐 A를 절반 이상 받았다. 네. 그러면 사실 그 학생은 고려대를 지원할 때 좀 불리합니다. 다 너나 나나 다 A인데 거기에서 다 A 받았는데 네, 1등급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불리하다. 네. 그 다음에 특히 정성 평가를 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냥 어차피 A, B, C 나왔는데 그러면 A, B, C에는 점수를 주지 않겠다. 네. 그러면 뭐에 점수를 주냐? 진로 선택 과목에 세특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얘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네. 뭘 했는지를 보겠다. 이렇게 그래서 적어준 그 거예요. 학교가 건대와 성균관대.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와 있고 미반영은 진로 선택 과목은 아예 이제 성적에서 빼겠다고 믿지 하는 않겠다. 네, 맞습니다. 신뢰하지 않겠다. 그 대학들도 다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고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이제 사실 1, 2학년들은 좀 두렵지 않을까요? 아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이 이제 결국에는 3학년 때 배우는 특정한 진로 선택 과목은 또 대학에 들어가지 않네 그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좀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 근데 같습니다. 어찌됐건 우선 잘하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A 받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왕도는 없어요. 네,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강대 성적 산출 방법을 하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런 요강을 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정말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뭘 맞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건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학교장 추천 전형, 네. 교과 전형입니다. 내신 성적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간다고 보통 보는데 여기 보시면 합이 1000점 만점이고 네. 지금 학생부 교과 성적이 90, 비교과가 10% 들어가요. 네. 그래서 교과 90이 900점, 비교과 10이 100점, 그 합쳐서 1000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학생부 교과 성적의 900점 중에 네. 보면 등급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과목들은 800점.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까지겠죠. 네. 공통 과목하고 1학년 때 배웠던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까지 해서 800점을 내는데 요거는 우리 석차 등급 내는 거랑 똑같아요. 네네. 근데 아쉬운 게 여기 보니까 단위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단위수. 이게 학생들이 이 단위수 개념을 모르는 학생들도 있더라고. 단위수가 뭐죠? 일주일에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일주일에 그 과목이 몇 번 들어오냐.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물리학 1은 3번, 생명과학 1도 3번. 3번. 그러면 3번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 여기 곱하기를 3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그 생명과학 1을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어. 그러면 나중에 석차 등급을 계산할 때 1등급이 3개 있는 것으로 나중에 평균을 낸다. 일주일에 1시간 들은 거 1등급이랑 3시간 들었는데 1등급은 차이가 많다. 차이가 나겠죠. 예.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9에서 등급 평균을 빼요. 예를 들어 내가 1등급을 다 받았다. 그러면 평균 1등급이 되겠죠. 네. 그러면 9에서 1을 빼면 8이 되고 네. 곱하기 100을 하니까 800점 만점. 다 1등급을 맞으면 네. 그냥 800. 그래서 서강대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신 성적이 아주 극명하게 이거에 따라 합불이 결정이 됩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돼버리면 사실 매우 세부적으로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2등급 뭐 그게 아니라 소수점 두째까지 자리까지 싸워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자 비율을 계산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는 진로 선택. 네. 그 진로 선택은 100점으로 이제 환산을 하겠다. A, B, C 3개로만 이제 등급이 나뉘는 과목. 예,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처럼 지금 제가 뒤에 두기는 했는데 요 학생을 한번 케이스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자,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과목은 A, B, C, D, E 이렇게 이제 배우는 학생이에요. 네, 5과목. 그러면 등급 계산은 당연히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단위수가 나와 있고 석차 등급이 나와 있고 성취도가 나와 있는데 성취도는 안 보죠. 어차피 석차 등급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과목 A는 1등급을 받아서 단위수가 3단위니까 1을 3을 곱하죠. 네. 그래서 다 더해서 나누면 와, 이 학생은 1.9등급이에요. 네. 상당히 높죠. 그렇네요. 그러면 아까처럼 9에서 1.9를 빼니까 800점이 아니라 710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등급으로 점수 710점을 받았고 진로 선택 과목 2개가 있었습니다. 네. D하고 E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들은 석사 등급이 아니라 지금 성취도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A, B, C로 평가가 됐는데 네. 그 성취도를 A와 B를 받은 거죠. 하나는 A 받았고 하나는 맞아요. B를 받았고. 그럼 A를 받았으면 잘했으니까 네. 우리 생각에는 성적이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D 과목 같은 경우에 A가 지금 20%죠. 네. 그러면 A가 20%면 거기에 절반의 성적을 줍니다. 그래서 20을 2로 나눠요. 그러면 20을 지금 2로 나누니까 10이 되겠죠? 네. 거기에다가 밑에 있는 B하고 C의 성취 비율을 다 합쳐요. 네. 그러면 30과 50이니까 합치면 90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서강대만 이제 그런데 예, 서강대만. 고대도 이런 고대도 비슷해요. 비슷하겠죠. 예. 네. 그리고 과목 2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B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B를 받았으면 B가 35%예요. 35%의 절반을 하겠죠. 네. 그러면 절반에다가 더할 거는 C 성취도 비율이에요. 그러면 45를 더하니까 62.5. 그래서 90과 62.5를 평균을 내서 78.21이라고 하는 비율 점수를 주는 겁니다. 비율 점수. 예, 네. 그러면 아까 배웠던 우리가 710점하고 요 마지막 점수를 합치니까 학생의 내신 성적은 788.21이라고 하는 걸로 다른 학생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대 서강대 말고는 만약에 저기 과목 D 같은 경우 네네. A를 맞았으면 그냥 정해진 점수 그렇죠. 딱 받고 끝날 텐데. 그러니까 나머지 대학은 A를 받으면 이제 최상위 점수를 주고 네.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서강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자기가 어떤 과목을 또 우리가 수강을 했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냐에 따라서 좀 지원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우리가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당연히 학생부 교과 성적 그리고 비교과를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 간의 연계성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스토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스토리텔링적인 부분이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합적인 경쟁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실 건데 이 면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시로 제가 몇 개 대학을 실어놨는데 조금 이 전형 방법을 보면 좀 다르다는 게 좀 느껴지죠, 교과랑. 네네. 어떤 점이냐? 이 단계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네네. 대부분 1단계에서는 그 합격 모집 인원의 배수를 뽑아요. 그래서 3배수 또는 6배수, 5배수 이렇게 배수로 선발을 한 다음에 이때는 이제 서류만 보겠죠. 네. 그런 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을 가져가게 돼서 그 서류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학생을 통해서 이제 뭐 지원 동기나 다양한 요소, 학업 역량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당락을 결정한다. 뭐 모든 학교가 면접을 보는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그죠? 면접 근데 보는 이제 학교가 많고. 예, 맞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우리가 논란이 됐던 게 중앙대 같은 경우에 사실 서류백이었거든요. 서류만 보고 이제 학생이 400명 정도를 뽑아서 처음에 야, 이게 가능해? 이 서류만 우리가 냈는데 다른 거 안 보고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중앙대에서는 사실 상당히 고무적이었대요. 처음에 이제 면접을 당연히 해야 될 거로 생각했는데 서류를 보게 되니까 이 서류 보는 절차나 입학사정관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단계 여기 조금 더 이제 데이터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제 서류만 보고도 이제 정도로. 근데 사실 선생님들 교사나 또는 학생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서류에서 뭐 잘못된 부분이 없을까 또 여기서 내 역량이 다 드러날 수 있을까라는 것들도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류에서 뭘 가지고 평가를 하냐, 뭐 학업 능력, 그다음에 학업 태도,
그리고 학업 외 소양들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근데 결국에 서류라고 하는 거는 학교생활 기록 부분이에요. 또는 지금 고3들까지는 아직은 자기소개서가 존재합니다. 마지막 적이네요. 이제.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그 해당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갖춰가고, 그것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자기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현재 고3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로 그걸 어떻게 보완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쓰기는 했는데 아마 다 아는 내용들일 거예요. 뭐 교내 수상, 넘어갑시다. 세트, 창의적 체험 활동, 뭐 이런 거 다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네. 하는 것들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소서 공통 양식 문항이 작년부터 이제 바뀐 양식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공통 문항은 1번, 2번. 예전에는 3개 문항이었는데 2개 문항 줄어들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1번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이걸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실제로 면접을 보거나 이랬을 때 솔직히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라. 그럼 내가 정말 의미 있게 학교 생활을 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고 내 진로에 맞춰서 어떤 부분을 내가 탐색하면 좋을까 하는 큰 그림이 여기서 나올 것 같고, 그러면 1번을 통해서 보면 당연히 이거는 학업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되는 자소서 양식이에요. 네. 1번은. 2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이를 통해 배운 점, 이거는 약간 태도적인 측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성적인 측면이 얼마나 강조가 될 수 있냐, 그걸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항목은 학업, 2번 항목은 인성적인 거.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율문항은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뭐 우리 과에 왜 왔어요? 예, 우리 과에 왜 맞습니다. 왔니? 학과 희망 동기가 3번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인하대나 뭐 서울대나 이런 경우에는 독서, 최근에 인상 깊게 읽었던 책 3개를 쓰고 이유를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밑에 써놓긴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전면 폐지, 그 다음에 올해 3학년 학생들도 미반영 대학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요. 근데 사실 이게 미반영되고 이제 자소서 안 써서 와 좋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은 제대로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논술 전형을 정리를 할까 말까 하다가 논술은 거의 뭐 많진 않잖아요. 예, 그래도 네. 혹시나 이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고 해서 논술 전형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저는 논술 성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2번 수능 최장의 기준을 충족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엄청 대부분의 학교는 최저를 걸고 있네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했어요. 네. 수능 가채점 성적으로 논술고사 응시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수능이 여기 또 있죠. 수능은 그래서 수능이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자기의 혹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자기가 맞는 대학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뭐 뽑는 인원들이 다 나와 있는데 눈에 띄는 거는 고려대 없죠. 이제 네. 안 합니다. 그래 줄었네요, 엄청. 예, 그 중앙대도 막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아마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뽑아도 그렇게 많은 인원을 선발하진 않고 수능 최장의 기준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논술 전형에 그 학생들이 응시하는 비율은 상당합니다. 우리 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권으로 해서 그렇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대학에서 이거 인원수는 계속 줄고는 있거든요. 근데 잘 없애지 않는 이유가 이 응시료가 상당히 큰 영역을 차지한다. 뭐 대학도 뭐 수익을 좀 내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지. 네. 우리가 이걸 주 전형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결국은 내신, 학생부 네, 뭐 네. 이런 거를 좀 농어촌 농어촌. 그런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 자,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인문 논술 언어
통합형, 뭐 이게 수리가 들어오는 경우도 대학마다 이렇게 아까 다 다르다고 하는 거. 네. 그래서 기출 문제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과학을 안 보는 대학들도 이렇게 많아요. 수리 논술만 가지고 선발하는 경우, 그리고 수리하고 과학이 섞여 있는 경우, 그리고 과학 논술만 보는 대학이 있긴 있는데 네.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는 거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대로 우리 수시에서는 당연히 학생부가 위주가 되는데 수능이 최저학력 기준으로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몇 개 대학들을 쭉 나열을 해 본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네. 그러면 고려대 같은 경우에 학교장 아까 교과 전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인문, 자연, 의대 이렇게 나뉘는 게 보이네요. 이런 거는 이제 학교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요강이 나와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작문,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 네. 여기에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거는 어떤 선택 과목을 해도 국어는 상관이 없다. 수학을 보시면 조금 다른 게 보일 거예요. 네. 그 지금 인문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 그다음에 기하가 다 가능한데 자연으로 가면 확률이 빠지죠. 그렇네요. 그래서 확률이 예, 미분과 적분, 기하를 봐야 되는 경우가 이제 선택 과목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영어는 또 이제 쭉 상관이 없다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3등급은 받아야 된다 최소. 네. 영어는 그걸 이제 표시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탐 과탐에서 인정해주는 부분들. 예, 인문은 지금 보니까 사탐을 하든 과탐을 하든 상관이 없고 네. 근데 자연 계열은 반드시 이제 과탐을 해야 된다 하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뭐 한국사는 몇 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또는 응시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표시를 했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저번 시간에도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제 기준이 변화된 대학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대가 지금 지역 균형이니까 교과 전형이죠. 네. 지금 원래 합이 5였는데 폐지가 된 게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여기는 경쟁률 상승. 그리고 경희대 레오르네상스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거기도 폐지가 됐죠.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합이 5였는데 6이었는데 7, 좀 완화가 되는 완화가 부분들, 됐고. 그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요 중앙대 사실 좀 지나가긴 했는데 네. 전형별, 유형별 입시 결과를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네네. 이게 뭐냐? 학생부 교과 전형 보세요. 경쟁률 11.1대 1, 네. 엄청나죠. 그렇네요. 논술 보세요. 50대 1, 엄청나죠. 그런데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한 학생들. 지금 학생부 교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반이 떨어진 거죠. 네. 그리고 수능 그 논술 전형은 더 심해요. 여기 보면 반 이상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러네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걸렸을 때는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충원 합격률은 말 그대로 뭐냐? 이게 다음 순서 돌아오는 걸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거의 200%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내가 그 뭐 10번을 받았다. 네. 10명 뽑는데 10번을 받았다. 그럼 나까지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최저는 이런 역할을 한다 하는 거 강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네. 오늘을 그럼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자 3학년들은 우선 자기가 이제 가야 할 어떤 대학이나 이런 게 학과나 이런 게 있을 때 학과에 좀 그 요강을 좀 볼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전형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수능은 항상 끼더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내신. 내신. 이렇게 네. 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1시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오늘도 좀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 길고 좀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꼭 봐야 할 영상이라고 생각되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